자, 반갑습니다. 5주차 보강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조금 더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월요일은 기절을 했었고 오늘은 각종 일과 미팅 때문에 새벽에 조금 찍게 돼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쯤에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제와 관련된 풀이 영상은 빠른 시간 내에 또 하나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해볼게요.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음성인식 기술하고 문법 한번 풀어 보시고 꼭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은 좀 드렸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상은 중심 소재는 음성인식 기술이고 내용적 키워드는 보시면 두 가지 튀어나올 겁니다. 기준 패턴, 두 번째는 입력 패턴. 형식적 키워드는 이 둘을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뭐 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 제일 중요한 단락, 이 내용과 형식적 키워드가 구체화된 단락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단락 찾았었습니까? 4문단하고 5문단을 찾았죠. 뭐다? 음성인식 기술이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을 뭐 하는 게 좋다? 비교하는 게 좋다.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비교 어떻게 합니다 나오면 너무 쉬운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 단계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음소 추정 구간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잡음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꾸고 단위 구간으로 만든다라고 이어서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문단 같은 경우는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오케이, 비교 직전에 혹은 비교를 하기 위한 대상이나 소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문단 한번 보죠. 그러면 이 비교란 게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음소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특징 벡터라는 것을 추출한다.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모든 요소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요구하는 거는 배경 지식이 없는 한 100%로 풀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 달라. 최대한 뭐로 해달라. 여기 나와 있는 소재와 키워드를 점검하는 부분에 조금 더 연결하고 내용을 관계만 잘 짓자. 예를 들어 특징 벡터가 디테일하게 어떤가, 음파가 어떤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인식 관련해서 아예 공대 전공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의 공부를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대학원에서 툴 쓰는 공부들을 꽤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어차피 이걸 끄집어내는데 기계적인 음파의 파형을 이용해서 그 파형 중에 독특한 특징을 제거해내고 이러한 방법론들을 쓰는데 그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단락은 음성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의 특징의 하나인 특징 벡터를 뽑는다. 그럼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특징들은 체크해뒀다가 문제 풀 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보면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을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 전에 추정 구간,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바꾸어 놓고 두 번째, 여기서 뭐다? 특징 벡터를 축출한다. 그러면 이 특징 벡터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럼 특징 벡터 문제 나오면 3문단 가서 쳐다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연결과 관계 정도만 줄여서 가보는 거죠. 자, 그러면 4문단에 솔직하게 나와 있네요. 음성을 인식하려면 두 패턴을 비교하는데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했을 때 정보가 하나 숨어들었죠. 입력 패턴의 딴 게 아니라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한다. 그럼 우리는 뒤에서 찾아야 되죠. 얘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것도 숨겨진 마법이 있어요. 매우 디테일하게 뭔가 줄 것 같지만 잘 안 줍니다. 왜? 이 부분과 관련된 논문 찾아봐도 이 비교 방법만 2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과값들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내려고 하면 간단한 한 줄의 문장이나 관계 나오고 치우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과하게 줘서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억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팩트, 나와 있는 사실이나 관계만을 체크해두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음소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그냥 조합한대요. 그러면 동일한 개수가 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이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한다. 두 가지가 나왔죠. 근데 표현이 애매한 거예요.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어떻게 배열할 건데요. 그럼 모르겠으니까 이 밑에 부분에서 뭐가 나오겠다? 예시가 나올 것이다. 이걸 찾는 거죠. 그럼 예시란 건 그냥 날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하다? 윗글에 나와 있는 부분에 구체화니까 이 둘을 뭐하자? 연결해 보자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입력된 음성 신호를 S1, S2, S3 세 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눈 경우, 자, 그러면 예시가 보니까 첫 번째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의 입력 패턴은 몇 개로부터 추정한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인데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 배열을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1대1로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보세요. 각각의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한 뒤 이들을 모두 합하여 패턴 거리를 구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패턴 거리가 이 답이 될 텐데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하래요. 이 차이 구하는 방법이 그래 있어요? 없죠? 그럼 실제로 워딩은 나와 있는데 예시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면 뭐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꼬시는 거죠. 야, 패턴거리 이거야. 그리고 숨겨놓고 찾으세요 해놓는데 실제로 이제 전공하신 쌤들이나 이 배경지식 아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인포만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식하다가 아니라 뭐다? 오케이, 출제자가 나를 꼬시고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하겠다?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만 연결하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찾을 정보는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징 벡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대요. 그러면 3개일 때는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 구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해서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몇 개로? 2개로. 아하, 첫 번째 나와 있는 아이의 답이 나와 있었네. 뭐다? 음소 추정 구간이랑 음소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준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패턴 거리가 원래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얘를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함께 구하게 돼 있는데 글에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뭐하다? 문제 풀 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음소 추정 구간의 숫자를 뭐하게 맞춘다? 동일하게 맞춰준다. 그래서 2개라면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한 개의 기준 패턴에 대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최소값을 패턴 거리로 정한다고까지 설명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패턴 거리가 최소값이래요. 근데 여기서 최소값이 뭐예요? 여러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크고 작은데요? 대응하는 예시나 디테일을 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과감하게 뭐 해야 되는가? 오케이, 배경 지식이 좀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형식으로 나를 꼬시고 있구나. 그럼 실제 문제 풀 때는 얘에 대한 근거를 찾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한. 보통 문제 풀 때 계산식 정도에서 잡히려고 하면 디테일을 매우 줘야 됩니다. 없죠?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음소가 3개보다 크대요. 4개 이상이겠죠. 그러면 1대1로 대응시킬 수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다. 아하, 그럼 문제로 나온 요소는 하나다. 무엇이다? 이들을 비교하려고 했을 때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놓는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음소 추정 구간을 배열한다. 끝입니다. 그 이상은 나온 게 없어요. 거의 끝났죠. 그러면 6문단에는 오류를 어떻게 하면 감수할 수 있는가? 7문단에는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원리 정도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음소 추정 구간과 특징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다? 둘의 특징 벡터를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원리를 찾고 보니 결국 무엇이었다?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음소 추정 구간의 숫자를 동일하게 맞춰준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 때는 이제 주제하고 연결된 걸 하나하나 찾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4번에 3번은 간단하게 나오죠. 특징 벡터는 개인의 특징적인 목소리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5번 문제 같은 게 여러분들 꼬시는 문제예요. 기억 보시면 여기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시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 분명하게 주어진 거 뭐였다? 기준 패턴의 음소수와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의 수였어요. 그럼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몇 번? 2번으로 클린하시면 되는 거죠. 2번이래요. 3번으로 클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몇 번에서 꼬심을 당할 수 있는가 하면 2번이에요. 음소 개수가 3개이면 패턴 거리가 1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거리가 왜 1개예요? 1cm, 2cm 같은 단위가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서 설명은 뭐냐면 패턴 거리가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음소 개수가 3개이면 패턴 거리가 하나인가 하면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이걸 1대1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S1, S2, S3를 한 방에 쭉 연결할 수 있는 대응 관계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무언가 외부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번 선지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맞다, 틀리다를 분명하지 않은 패턴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선지는 뭐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요소로 잡아간다. 그러면 주제와 관련된 게 몇 번이었다? 3번이었죠. 음소 개수와 음소 추정 구간의 배열을 뭐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배경 지식 드러내고 분명한 요소로 문제를 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새벽에는 목소리가 잠기네요. 6번은 또 간단했습니다. 여기 전후 보시면 단위 구간의 시간을 짧게 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진다 나와 있으니까 찾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5번 문제를 주제와 어떻게 연결해서 푸는가, 그리고 서론에 나와 있는 키워드, 내용과 형식적 키워드가 합쳐져서 답변이 되는 이 4, 5단락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추가 내용을 많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분명한 요소만 체크하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걸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법 우리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근이 있고요. 파생 접사가 있고요. 특징은 어근은 대체로 자립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음 정도였고, 파생 접사는 자립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의미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데 선생님 먹다의 먹도 어근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때 자립성은 뭐까지? 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요소까지 이렇게 잡힐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체크할 거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접사의 기능은 뭐 아실 겁니다. 지우개 할 때 개, 그 다음에 베개 할 때 베다에 개가 붙어서 배는 대상, 개가 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넓이, 먹이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접미사로 볼 때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데 요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접미사를 외워줍니다. 이렇게 자, 따라해 볼게요. 하답, 롭스럽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시작. 하답, 롭스럽되. 한 번 더. 하답, 롭스럽되 라고 해서
체언 뒤에 하다, 롭스럽, 되가 붙으면 뭐가 된다? 파생어입니다. 합성어가 아니라. 축구하다, 축구를 하다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논쟁이 많이 됐는데 학교문법에서 서울대 고영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문법의 대가신데 그 부분 이후로 그냥 세팅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파생어로 처리하겠다. 끝. 이렇게 되면 이게 구입니다. 축구를 목적어 하다 서술어 돼서 하나의 구의 형태인데 이거에서 줄었으니까 선생님 축구 플러스 하다가 되니까 합성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축구라는 체언 뒤에 파생접사 하가 붙고 다라는 어미가 붙어서 뭐다? 파생어 축구 하다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나요?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기준을 둔 거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하답, 롭스럽, 되가 붙으면 뭐다? 파생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다 파생어가 되겠고요. 우리는 서로 정답죠. 정이란 체언 뒤에 답이 붙었으니 파생어. 우리는 생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슬기롭죠. 그렇게 공부한 여러분들은 사랑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된 사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답, 롭스럽, 되가 체언 뒤에 붙으면 파생어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 시리즈를 쭉 보시면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뒤섞다 할 때 이 이란 아이도 접두사로 보고요. 암수할 때 이 아이를 그냥 뭐 어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파생어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단어 구조 분석인데 한번 여러분들 쭉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잠깐 스톱하시고 스톱하시고 밑에 있는 단어 분석 쭉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톡. 자, 다 풀었으면 다시 보는 겁니다. 잠시 점검했다가. 자, 그럼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군소리의 군은 파생 접사입니다. 어근, 소리가 어근이 돼서 파생어가 되고요. 새까맣다의 새는 강조형입니다. 까맣다가 아니라 새까맣다, 시커멓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볶음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재밌습니다. 원래는 복이 어근이 되고 음이 뭐가 됩니까? 파생 접사가 돼서 얘가 파생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단어의 다시 합성으로 보면 합성이 될 때 볶음 자체가 뭐다? 파생어인 하나의 어근이 됩니다. 그럼 다시 밥이라는 어근이 붙으니까 얘는 뭐다? 합성어가 되고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온 것처럼 돼 있으니 뭐다? 동사적 합성어. 체언 결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쓸데없다도 똑같습니다. 쓸데죠. 원래 쓸도 어근이 되고 대도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정도 되겠죠. 쓸데가 없다. 요런 게 줄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근 결합하는 거니까 뭐다? 동사적 합성어. 왜? 조사생략이니까. 자, 헛되다도 그냥 파생어 보시면 되고요. 멋쟁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먹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되면 그냥 목적어 서술어 구조인데 철수가 강아지에게 사료를 먹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강아지가 사료를 먹다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사료를 먹게 만들어 준 거니까 문장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단순히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를 달고 나오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장 구조가 원래는 이거잖아요. 강아지가 사료를 먹단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가 새로 오고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는 형태로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죠.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이라는 게 붙어서 문장의 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를 뭐 좀 어렵게 나오면 동사적 접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고등학교 때 나올 때는 있는데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그냥 능동형의 문장을 뭐로 바꿔준다? 사동형으로 바꿔주니까 파생 전미사로 보는 겁니다. 누구? 이. 아, 선생님 사동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가 사동이거든요. 뭐 영어로 따지면 have, make, get, let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바꿔주니 문법적 구조를 바꿨다 뭐다. 지우개 할 때 걔가 지우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능동사를 사동의 동사로 바꿨으니까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다에서 먹이다가 되면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다. 파생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본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해 같은 경우도 통사적 합성어인데 새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구조니 뭐다? 뭐 그대로 통사적 합성어. 뭐 예를 들어 이그 저헌새 들 수 있지요. 예. 그런 게 붙으면 어근을 그대로 수식하는 형태.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했다. 그럼 우리 문장 구조에 적절한 거죠. 뭐다? 통사적 합성어. 자, 그 다음에 곧잘 같은 경우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케이스입니다. 매우 많이, 뭐 매우 아주 잘생겼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매우 빨리 달린다. 뭐 이런 것처럼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게 가능하니까 기존 구조에서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무슨 합성어? 동사적 합성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울짖다, 우짖다 보시면 울고 짖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울고 짖다인데 연결어미 고가 생략됐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어미가 생략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겠다? 그렇죠. 비동사적 합성어로 보겠다. 그래서 연결어미가 생략된 비동사적 합성어 헐떡고개 같은 경우는 부사어근이 체언을 수식하는 비동사적 합성어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면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랑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잠시 스톱 버튼 누르고 톡.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7번에 단어 구조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어근 그리고 접사 등의 형태를 볼 텐데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왜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살얼음인데 살얼음. 그러니까 뭐 몸에 있는 살 플러스 얼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얼음이거든요. 살짝 얼어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싹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네, 온전하지 못함을 뜻하는 접두사 설익다 할 때 그 설 같은 거예요. 설익다, 설익다 이런 거. 그래서 어근살이 아니라 파생접사 살이 되고요. 내 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밀치다 할 때 치. 원래는 그냥 밀단데 강조, 강세가 돼서 밀치다가 되고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거 있어요. 솟다, 치솟다는 한 대 톡 치고 솟는 게 아니죠. 세게 솟다니까 역시 뭐다? 강조, 강세형이 돼서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9번은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우라고 드렸는데 구성 요소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IC라고 해서 단어가 단어끼리 톡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떠넘기다 같은 경우는 뜨 플러스 넘 플러스 기 이렇게 돼 있는데 뜨 넘기 그래서 떠넘기다 이렇게 될 텐데 구성 요소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뜨와 넘과 기 떠넘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것은 뜨다 넘기다 이 각각이 결합돼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용상은 보시면 10번은 사실 답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고 11번 같은 문제는 대응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at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at에 대응하는 건 뭡니까? 애가 아니라 애 있는이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몇 번입니까? 애와 같은 것, at은 뭐다? 애 있는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설명을 잘 해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한번 그대로 볼게요. 동사적 합성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요런 거 한번 보면 용언의 관형 사형과 체언이 결합했다. 뻑뻑한 장 된장. 네. 그래서 되다. 이때는 동사입니다. 뻑뻑하다가 되다. 이런 뜻인데 된 장이니까 네, 관형화 그대로 수식하는 거죠. 크게 구조가 깨지는 게 없고 접어들다도 생략된 거 없고 낯이 설다 조사 생략 허용한다고 했죠. 좋은데 비통사적 합성 한번 보세요. 오르내리다 원래는 오르고 내리다니까 뭐가 생략된 겁니까?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했다. 혹은 뭐다? 오르고 내리다가 돼야 되는데 고가 생략됐으니까 뭐다? 연결어미가 생략된 비동사적 합성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용언 어간의 체언이 직접 결합했다. 뭐 가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밉상이야. 괜찮아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미운 상이 줄어서 밉상인데 원래는 기본형이 밉다일 거잖아요. 그러면 밉이라는 어간이 바로 원래는 결합할 수 없고 미운 상대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와야 되는데 이때 뭐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바로 뭐다? 어간에 어미가 오는데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간에 체원이 와버린 거죠. 그럼 뭐다? 미운 상이 돼야 되는데 밉상이 돼버린 케이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죠. 깨끗하다도 보시면 깨끗이라는 부사형 어근에 하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동사 혹은 형용사 깨끗하다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뭐다? 중간에 파생전미사 같은 게 붙지 않고 바로 수식해버린 거죠. 어둑, 새벽 이런 것처럼. 그러면 부사 어근 혹은 독립적이지 않은 어근이 체언을 수식한다. 이것은 부적절하니 무엇으로 보겠다? 비동사적 합성어. 그러면 우리 비동사적 합성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대체로 뭐다? 어미가 생략되거나 자립적이지 않은 어근, 보통 부사 어근이 체언을 수식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A, B는 통사적 합성어고 C, D, E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C 보십시오. 일거 갈무리하다. 근데 어라는 거 뭐다? 어미가 생략된 적이 없지요. 그럼 뭐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통사적 합성어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비통사적 합성어로 만들고 싶으면 연결어미를 생략해서 일깔무리하다.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 부드러운 국수, 새큼달큼한 국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드럽 국수, 어간 뒤에 바로 체언. 여기서는 자립적이지 않은 어근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케이스.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별할 때 기준은 주로 어미, 생략 시리즈 보시면 되고요. 파생, 전미사는 뭐 있다? 하, 답, 로, 스럽, 대가 붙어서 체언 플러스 파생, 전미사, 파생어 요 구조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요거 많이 보면서 우리 점검하면 되니까 또 보고 요 해설 부분은 다음 시간 올 때 출력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오답 조금 모아서 오답률 높은 것들은 또 조만간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수요일 새벽 1시 50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플워치에서는 7일 동안 미안해요. 애플워치.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체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